자, 오프닝 벨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 땡 치고 있고요. 예상 체결 지수는 코스피가 0.4%, 코스닥이 0.35% 플러스로 시작을 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는 가운데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하차관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개장 전략 빠르게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오늘은 뭐 이제 정치적인 이슈도 좀 있다 보니까 네. 뭐 좀 미국장에서 강했었던 이슈가 있는 쪽들이라든지 아니면 전일 강했었던 일단은 뭐 구리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구리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지금 애초에 스타트를 좀 끊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센터 얘기가 좀 있었어요. 뭐 너무 과하게 하는 거 아니냐, 버블이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오히려 오늘은 액침 냉각 쪽도 좀 변동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판에 이제 자율주행 쪽 얘기가 좀 있어서 네. 뭐 자동차 부품이나 혹시나 자율주행 쪽으로도 뭔가 변동성이 생기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일단 오늘은 저는 구리가 최근에 계속 힌트를 많이 주기는 했었거든요. 네. 구리 가격에 대해서 지금 확실히 좀 불을 뿜고 있어서 이 흐름을 좀 일단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0.2%, 0.5% 오르면서 시작하고요. LG엔솔이 1% 상승 출발입니다. 현대차, 기아가 추가적으로 오르는데요. 현대차가 1.6%, 기아가 1.3% 정도 플러스로 시작을 하고요. 메리츠금융지주가 1% 정도 오르네요. 그리고 오늘 한국조선해양이 1.2%로 일단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주가 전반적으로 오르냐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HD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약보합에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선주가 다 오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도 좀 눈치 보기 장세 계속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네요. 하이브가 1.2%, Y젠터도 같이 오르면서 오늘 엔터주가 조금 같이 가는 것 같고요.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알테오젠 HLB 0.4, 0.9 정도 마이너스. 하지만 오늘 2차 전지가 오릅니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가 1%, 0.5% 정도 플러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9% 정도 오르고요. 전반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는 오늘도 역시 이따 10시인가요? 선고가? 정확히 시간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지켜보느라고 오늘은 어디로 올려야 되나 어디를 내려야 되나 그런 고민들을 조금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는 가장 많이 가는 게 LS 3%, 그리고 넷마블이 2.4%, 현대차가 2% 정도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LS가 가장 많이 가는 코스피 대형주인데요. LS증권의 우리 염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개장 전략 들어보다면요. 네, 오늘 보니까 이제 아까 뭐 LS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구리값이 사상 최고가 예, 이제 가다 보니까 뭐 이게 전선주들은 이제 구리값 오르면 바로 그 가격 전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이제 수혜주다 보니까 오늘 전선주들 좀 움직이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좀 반도체가 좀 안 좋았잖아요. 네, 알리바바 회장이 이제 AI 데이터 센터 미국에서 너무 많이 투자하는 거 버블이다 경고를 좀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마이크론도 많이 빠지고 반도체 좀 영향을 좀 받았는데, 근데 오늘 뭐 국내 증시에는 그래도 좀 다행인 건 좀 그렇게 큰 영향은 주진 않고,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한국 증시까지는 영향 안 주고 있고, 또 뭐 현대차가 오늘도 이제 2.5% 오르는 거 보면 사실 좀 제 생각엔 좀 그 정의석 회장이 어쨌든 비즈니스를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원하는 게 뭔지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선물을 좀 안겨줬고, 사실 기존에 투자하려고 했던 계획에서 뭐 엄청 뭐 더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이제 굉장히 이제 트럼프가 이 자기 어떻게 보면 치적이죠 이게. 예. 그걸 잘 좀 포장할 수 있게 또 그 굉장히 좀 협상도 잘한 거 아닌가. 이제 그런 것들은 되게 현대차한테 우호적이죠. 어제 이제 표면적으로라도 현대차 이제 관세 안 내도 되겠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현대차에 대한 투자 심리가 확실히 좀 돌아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좋은데, 근데 지금 이제 다음 주에 공매도가 이제 재개되다 보니까 지난주부터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좀 공매도 타겟될 기업들은 아무튼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계속
그러니까 어제도 그랬고 어제 방산주도 많이 빠지고 어제 현대그룹템이 좀 많이 빠졌었죠. 조선주도 많이 흔들리고 근데 오늘도 보면 뭐 코스닥의 바이오 또 코스피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또 하나 오션 이런 이제 많이 올랐던 기업들이 좀 매도가 나오는데 근데 오늘 뭐 제가 이제 오전에 봤을 때는 전선주들이 어쨌든 제일 눈에 띄고 네. 그렇게 큰 뭐 움직임들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풍산도 한 6% 올라가는 네, 것 구리 같고요. 쪽이죠. 그 이재명 대표 선거는 오후 2시라고 우리 채팅창에서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눈에 띄는 종목들 있을까요, 장관 본부장님? 네, 일단 뭐 구리가 굉장히 치고 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좀 슬픈 얘기지만 그 산불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간에 이어서 어제 이제 그 오프닝 벨에서 원래 옛날 같았으면 뭐 산불 이런 거 이미 움직였다 했는데 안 움직였잖아요. 근데 뭐 오늘 시간에서 일단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제 좀 눌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구리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최고가 사상 최고가를 찍는다라는 얘기가 나와 상품 거래하는 쪽에서 나와 버렸거든요. 그런 네. 거래소나 이런 데서 그래서 아무래도 파급력이 셀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실시간 구리 가격이 영국도 많이 올랐지만 미국이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뭐 안타까운 얘기지만 어쨌든 이런 화재나 이런 인프라 이슈가 있으면 그건 또 뭔가 짓고 해야 되니까 전선 수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오늘 시장 자체가 약간 대형주 단도 많이 움직이고 있어서 만약에 대형주 단으로 수급이 좀 쏠리게 되면 요런 테마적으로 좀 강하게 움직이는 쪽들은 또 변동성이 빠르게 나올 수가 있어서 어느 일정 이상 올라가면 예. 그냥 내 거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 그룹 뭐 전반적으로 분위기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나머지 오늘 올라가는 게 막 그렇게 있지는 않아요. 없죠. 네, 그래서 대형주냐 아니면은 지금 이제 중소형주냐 요거에 대한 수급 전쟁이 일단은 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정치 테마주 엄청 움직입니다. 네, 코오롱 모빌리티 이런 것들 다 정치 테마주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쪽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뱅크웨어 글로벌도 마찬가지고요. 네. 시장이 얼마나 이 안정을 좀 기다리냐면 오늘 저기 말씀하신 대로 전선 쪽 뭐 저기 KBI 메탈 대원전선 혹은 뭐 구리 쪽 뭐 이런 거 가는 거 아니면은 조림 사업 그러니까 산불 관련된 네. 그런 거나 뭐 자연과 환경 뭐 4대강 복원 뭐 이런 종목들 공기청정기 공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네. 그런 거 빼고는 뭐 딱히 이렇게 간다고 볼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예. 확실히 공기는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제 심각해가지고 마스크 안 썼더니만 좀 맛이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안 좋습니다. 오늘도 한 200-300 되죠 미세먼지. 네, 좀 예. 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미사님도 좀 눈에 띄는 부분? 오늘은 근데 이게 다 밋밋한 것 같아요. 이게 코스피 시총 상위, 코스닥 시총 상위 겹 봐도 크게, 그러니까 제일 많이 오르는 게 코스피 시총 상위에서 지금 포스코 DX인데 네. 이게 3%밖에 안 돼요. 제일 많이 오르는 게. 그래서 굉장히 좀 밋밋한 장세고 코스닥도 시총 상위에서 제일 많이 오르는 게 루닛이거든요. 이것도 3%. 그러니까 양대 시장 모두 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은 시장이 굉장히 안정적이다. 변동성도 없고. 근데 또 안 좋게 해석하면 시장이 좀 밋밋하다. 재미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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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이제 뭐 이렇게 개별주들 간에서야 뭐 이렇게 움직이는 게 나오겠지만 시총 상위에서 하루에 지금 오전에 뭐 물론 10분밖에 안 지났지만 제일 많이 오른 게 3%면 굉장히 좀 이제 증시가 그냥 차분하다고 그렇죠. 봐야 될 것 같고 그나마 오늘 좀 제일 하락 쪽에서 많이 움직이는 게 삼성카드인데 이건 뭐 악재가 있는 게 아니라 오늘이 좀 배당락이에요. 배당락. 원래 삼성카드 배당 많이 주기 때문에 뭐 네. 그거는 정상적인 흐름이다. 근데 오늘 확실히 좀 코스피 쪽에서 많이 빠지는 게 아까 말씀드린 방산하고 조선이에요. 특히 하나그룹이 좋지는 않은데 뭐 워낙 그동안 많이 올랐고 유증 이슈가 좀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좀 일부 이제 다음 주 공매도 앞두고 좀 미리 팔려는 분들이 계셔서 매물이 나오는데 뭐 이것도 뭐 비정상적인 흐름이라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큰 뭐 악재가 나온 기업도 없고 뭐 큰 호재도 없고 그러니까 구리만 좀 눈에 띄는 그런 좀 장세고 수급도 오늘 뭐 외국인 조금 사고 기관은 좀 많이 사거든요. 개인 좀 팔고 그래서 수급도 뭐 그렇게 큰 이렇게 뭐 어느 한쪽이 집중 투자하고 뭐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체적으로 좀 관망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원달러 환율은
2.2원 정도 내려서 1,467원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환율에 대한 변동은 지금 없다는 거. 아직도 1,470원대를 바라보면서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기 방산 쪽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로템, 넥스원 모두 2%에서 3% 정도 빠지고 있고요. 하나 오션도 3.3%,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도 3.7% 정도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축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은 다 지금 일단은 조금 안 좋게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나마 삼성전자, 하이닉스, 엔솔, 그리고 현차랑 기아, 얘네들이 오늘 1% 넘게, 그리고 현차랑 기아는 3%, 2%, 요 정도 가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시장이 힘을 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LG화학도 3.3% 정도 이렇게 오르고, 오늘 이렇게 반도체 종목이나 혹은 2차 전지 이런 애들 가는 거는 좀 어떻게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미국장에서 반도체 종목군들이 알리바바 회장이 이제 멘트를 쳤죠. 뭐 데이터 센터 버블이다 이런 멘트를 치면서 빠졌는데, 이렇게 오늘 우리나라가 오르는 걸 보면 우리나라는 확실히 이 지금 레거시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이 거래일 동안에 기관이 좀 차익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기관이 좀 사주고 있어요, 초반부터.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좀 일부 영향이 있는 것 같고, 반도체가 좀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5일선 기술적인 좀 조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고 나면은 뭐 좀 분위기 자체가 일단 나쁘지 않다라는 거를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일에 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밀면서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슈가 다 반영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네. 단기적으로 많이 눌리다가 급등이 나와서 거기에 따른 물량 소화가 나왔는데, 또 이렇게 또 차곡차곡 올라가다 보면은 어제 파신 분들은 또 이제 유혹 당해서 사고 싶을 거거든요.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이 좀 강해질 수도 있어서 일단은 뭐 이런 상황은 좀 나쁘지 않고, 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테슬라 영향이 조금은 있는 것 같긴 해요. 이제 캐시우드가 테슬라 10배 간다 예. 얘기하고, 이제 매수도 2배 늘린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테슬라가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일단 투심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게 아닐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미사님도 같은 질문. 오늘 오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플러스 2차 전지 종목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이제 아무래도 삼성전자만 봤을 때는 이제 전통 반도체 비중이 높으니까 이제 미국 그 알리바바, 그러니까 알리바바 회장의 좀 데이터 센터 너무 투자 많이 한다 이런 좀 경고는 삼성한테는 조금 해당되지 않는 것 같고, 근데 또 하이닉스도 같이 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반도체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좀 주지 않는 그런 분위기 같고, 또 저는 좀 그 생각도 했어요. 이 알리바바 회장이 굳이 왜 안 해도 되는 얘기를 했을까? 굳이. 예. 그러니까 미국이 너무 투자 많이 하는 걸 좀 견제하고 싶은 목적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약간 좀 의도적인 발언 아닌가? 근데 그렇게 데이터 센터 버블이다 경고한 지가 사실 뭐 이번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전에 뭐 다른 쪽에서도 계속 나오고, 딥시크 때도 한번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랑 별개로 아마존 뭐 메타는 계속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버블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좀 지나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어쨌든 좀 중국의 견제성 발언 아닌가. 예, 너무 많이 하니까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도 지금, 그러니까 이게 말과 행동이 달라요. 지금 75조 투자한다고 했는데 본인들은 투자를 뭐 안 하면 모르는데 네. 하면서 또 미국을 그렇게 견제하니까 약간 저는 좀 그런 발언이다. 근데 그런 것들을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안다면 뭐 굳이 삼성과 하이닉스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필요는 없지 않나, 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하나는 2차 전지 같은 경우 이제 테슬라가 최근에 어쨌든 좀 분위기가 좋고, 또 이제 모델 Y 그 새로운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이제 나오잖아요. 네. 그것도 있고, 또 일론 머스크가 어쨌든 그동안 너무 이제 그 도치 활동하느라고 이 테슬라 경영에는 사실 거의 관심이 없는 듯한 모습 보였는데, 지난주에 이제 자기네 직원들 딱 모아놓고 주식 팔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한 거, 그 자체가 좀
상징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테슬라 주가 이제 바닥 아닐까? 그럼 이제 우리나라 2차 전지한테도 좋고 또 어제 오늘 이제 유럽이나 좀 미국 쪽에서 이런 전기차 데이터들 나온 거 보면 테슬라 차는 확실히 안 팔려요. 많이 감소한 건 맞는데 그거 뭐 우리 다 알잖아요. 그래서 빠졌던 거고. 근데 테슬라 말고 자동차는 많이 팔렸어요. 뭐 BMW나 이런 뭐 폭스바겐이나 GM 같은 경우 이제 그런 데이터들이 또 되니까 이 테슬라가 안 좋은 거지 전기차가 안 팔리는 게 아니네. 이제 이렇게 또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죠. 그렇죠. 또 오늘 증권사 이렇게 보고서도 오늘 아침에 딱 보신 분들은 아마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2차 전지 톤이 생각보다 다 괜찮네. 아마 그걸 좀 느끼셨을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이제 감지한 또 투자자들이 또 저가 매수하면서 사실 배터리 주들 지금 뭐 이렇게 워낙 빠졌으니까 부담스럽다고 느끼신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교집합이 돼서 오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피 대형주가 좀 지수를 이끌면서 코스피가 0.65%에 2632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스타트를 끊고 있고요. 코스닥은 지금 다 비실비실합니다. 0.1% 마이너스. 그러니까 오늘 코스피랑 코스닥이 좀 엇갈리는 모습인데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큰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들의 희비가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대형주 쪽에서는 뭐 반도체랑 자동차 그리고 2차 전지가 다 지금 잘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수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 코스닥에서는 대형주가 네이처셀이 7.8%, ABL 바이오가 5%, 젠백스, 보로노이, 알테오젠, 리가캠, 삼천당 이런 애들이 1.6%에서 5% 넘게 빠지면서 제약바이오가 안 좋은 게 지수를 좀 끌어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뭐 YG엔터를 포함해서 스튜디오 드래곤, 숲 이렇게 컨텐츠 관련주들이 1%에서 1.8% 정도 좀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면서 코스닥이 약보합권에서 살짝 오늘은 조금은 헤매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채팅창에는 지금 현대차 그 유증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뭐 그런 이슈가 아니니까 짧게만 유증 가능성에 대해서, 혹시 유증하는 거 아니야? 돈 있어? 괜찮겠어? 유증이 되겠어? 또 NH 투자에서는 유증 없는 미국 투자로 주가에 긍정적이다라고 코멘트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또 모르죠, 뭐 어떻게 될지. 여미사님은요? 아니, 근데 이제 현대차도 현금성 자산이 워낙 좀 많은 기업이고 뭔가 돈 많잖아요. 인도 IPO까지 했잖아요. 음. 그 돈도 있을 텐데 그 돈의 일부를 이제 주주들한테 주겠죠. 그리고 그걸 다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주 환원도 워낙 지금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지금 1년에 어쨌든 연간 한 15조 정도 이렇게 좀 벌어들이는 기업이잖아요.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현금이 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현금이 부족한지 뭐 그거는 우리가 좀 재무제표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 회사 지금 어쨌든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작년 기준으로는 어쨌든 좀 마이너스는 났거든요. 네. 5조 6천억 정도 좀 마이너스는 났는데, 그게 이제 현금이 어쨌든 이제 정상적으로 또 들어오게 된다면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여러분들도 뭐 아시겠지만 상식적으로 이게 현대차가 유상증자일까? 그렇죠. 그거를 상상하신 분들은 아마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없으실 것 같고, 그리고 주주 환원도 지금 35% 아마 그 정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금성 자산도 충분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유증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을 걸로. 그리고 지금 어쨌든 정의성 회장 같은 경우는 주주 환원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시는 CEO예요, 국내에서도. 근데 그런 분이 갑자기 주주 가치를 좀 훼손할 수 있는 유증을 한다. 근데 만약에 이제 미국 투자 때문에 유상자를 하게 된다면 결국엔 이거는 어쨌든 저는 주주들한테는 그렇게 썩 좋을 수는 없다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한테는 좋죠. 트럼프한테는 좋은데 일반 주주들한테는 좀 충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선택을 하지는 않을 걸로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하면은 참여해야죠. 주식수 늘려야죠. 네.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니까. 근데 해서는 안 됩니다. 네. 네, 큰일 납니다. 그렇긴 한데. 네. 지금 하나 에어로도 받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현대차가 하면 좀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제약바이오 빠지는 거에 대한 코멘트, 이유와 뭐 해결 방안 뭐 이런 게 있을까요? 해결 방안은 글쎄요. 뭐 내용이 좀 추가적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은 약간 좀 쉬어갈 수 있고요. 왜냐면 초록이나 이런 건 이미 공개가 됐고 예, 예. 또 이제 오늘부터 페어마켓가 진행이 되는데 뭐 추가적인 어떤 내용이 근데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리고 전일에 사실 좀 일부 이슈가 있었던 종목군들도 세게 움직였기 때문에 뭐 거기에 따른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또 이제 뭐 구리라든지 또 새로운 게 생겼잖아요. 원래는 있었던 건데 구리 가격은 사실 계속 좋아지고 있었어요. 그게 주가에 이게 조금씩 올라가서 잘 모르시겠지만 뭐 풍산이나 이런 기업들은 YTD 20% 그냥 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오늘 거기다 추가로 더 오르는 거라서 그런 쪽으로 이제 수급이 돌고 또 지금 뭐 전선 같은 경우도 좀 쉬다가 가고 이러니까 그러면은 약간 이제 전일에 좀 올랐던 거 차익하고 이런 데로 옮길 수가 있죠. 근데 또 내용이 새로운 게 생기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일단 내용이 있는지 보셔야 되고 그냥 조용히 지나간다. 그러면 주가는 당연히 안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하셔서 네, 대응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미사님도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코멘트? 제약바이오가 글쎄 이렇게 뭐 뚜렷한 뉴스는 좀 안 보이는데 이제 젠백 아니 그 뭐죠? 그 저번 HLB 좀 충격 이후로 HLB. 사실 알테오젠도 그렇고 그냥 다 같이 어쨌든 좀 약간 밑으로 밀리는 모습이 네네. 나왔는데 근데 오늘 사실 뭐 조방변 다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도 대표적인 뭐 공매도 타겟이에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투자들 중에 좀 팔고 싶다 그런 분들 분명히 계시겠죠. 팔고 공매도 때 좀 더 빠질 때 좀 투자해 볼까 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실 거기 때문에 그 영향을 좀 받아서 뭐 계속 이렇게 수급적인 이슈로 좀 빠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이렇게 그 일부 개별 기업들은 좀 다르겠지만 큰 기업에서 뭐 바이오 쪽에 이슈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수급적으로 다음 주 공매도 부담을 좀 느끼고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급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오늘 코스피가 외국인이 337억 정도 사고 있고요. 기관이 847억 정도 사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한 200억 정도 코스피에서 사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161억 팔고 있고요. 기관이 93억 사고 있고 연기금은 여기도 32억 정도 사고 있네요. 오늘 선물에서 1,500억, 1,600억 정도로 상승폭이 매수폭이 좀 확대가 되는데 이게 외국인 몫입니다. 코멘트 들어본다면 수급 관련해서. 네, 뭐 대형주 중심으로 좀 담아주는 것 같아요. 네, 현대차, 뭐 기아,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뭐 하이닉스도 순위권에 있는 상황이고 또 기관에서도 이제 반도체랑 금융, 자동차 이런 쪽을 좀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을 좀 일단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 수급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선물이 근데 누적으로 보면은 키움증권 기준으로 한 2조 5천억 이상으로 되면 좀 되돌림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 확실하게 좀 뚫어줘서 특정 기준점을 좀 뚫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또 최근 한 2거래일 정도는 기간이 꽤 차익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좀 눌림이 나왔는데 거기에 따른 일부 좀 되돌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프로그램이 엄청 센 것도 아니고 근데 오늘 급등락하는 종목군들 보면 프로그램이 계속 샀다 팔았다 하거든요. 그런 것들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전반적으로 뭐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미사님도 수급 관련한 코멘트? 오늘 뭐 수급은 그렇게 큰 특징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외국인들이 지난 며칠간 대량 매수하다가 네. 이제 지난주 그 이제 이번 주 들어와서 좀 멈췄죠. 지금 보시면 70억. 그다음 어제는 좀 팔고 오늘 좀 네. 사고. 그러니까 이제 대량 매수는 어느 정도 좀 끝난 것 같은데 사실 이 대량 매수는 다 거의 삼성전자 산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6만 전자 돌파하고 나서 조금 숨고르기 하고 있고 뭔가 좀 다음 주 정도면 아마 삼성전자 좀 빠르면 다음 주에 실적 발표할지 제가 날짜 봐야 되는데 보통 삼성전자가 분기 끝나고 바로 좀 실적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거 한번 확인할 것 같아요. 근데 그때까지 아마 외국인도 조금 지켜보자. 뭐 4월 2일 또 상호관세도 있으니까 이래저래 좀 지켜보는 지금 관점이다 보니까 파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도 조금 정체된 그런 모습인데 다만 이제 오늘 프로그램 매수나 이런 게 들어오면서 일단 이제 기관들이 좀 방어는 해주고 있어서 뭐 수급 자체는 굉장히 좀 견조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은 확실히 이제 매수 강도는 조금 떨어지는 거는 같아요. 계속 사기만 했잖아요. 근데 확실히 어제도 좀 팔고 오늘은 다시 들어오는데 연기금은 어쨌든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할 때 공격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오른다면 연기금 매수는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화장품도 조금 가고요. 뭐 토니모리, APR, 뭐 삐아 이런 종목들 3%에서 한 4% 정도 가고, 비철금속, 뭐 아까 말씀하신 이구산업, 구리 관련된 그런 종목들 17% 정도 가고 있고, 루닛도 제약바이오랑은 다르게 조금 잘 가는 것 같고요. 자동차 가고, 그다음 뭐 LG 이노텍도 5% 정도 가고, LG 이노텍은 뭐 공장 이슈가 있던데 구미 사업장에 6천억 추가 투자해가지고 고부가 기판이랑 카메라 라인을 증설한다. FGBGA 라인 확대. 그래서 경북 구미시와 6천억 규모의 MOU를 체결했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LG이노텍 뭐 이런 종목들 잘 가고, 뭐 반도체 잘 가고, 그다음에 2차 전지 같이 좀 도와주고, 자동차 가고, 이러니까 코스피가 확실히 조금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0.5% 상승, 코스닥이 0.2% 하락입니다. 오늘 로봇주들도 움직입니까? 혹시? 로봇이 이슈가 많기는 했는데 네. 네. 쳐볼까요? 레인보우. 로봇이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 조금 움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저기 오케이님이 로봇주 좀 봐달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이슈가 있기는 했어요. 뭐예요? 옵티머스가 이제 걔네 의사당에 약간 뭐 지키는 거 이런 것도 있었고, 네. 뭐 옵티머스?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이제 약간 호위하는 듯한 느낌으로 하는 그런 외신 기사도 있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약간 이런 생각은 들 수 있었겠죠. 중국에서도 이제 로봇이나 드론 관련된 기사도 꽤 나왔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9시 26분 지나가고 있어서 두 분의 전반전 코멘트 살짝만 들어본다면? 일단은 뭐 이슈가 확실히 있는 쪽에 수급이 좀 돋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침냉각 쪽이 움직여 있는 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화재라든지 지금 일단 구리 관련된 종목, 그 다음에 정치 테마 다 관련이 있는 애들이 다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뭐 시장은 좀 이슈가 명확하고 좀 뭔가 시끌시끌할 것 같고 그런 쪽으로 수급이 슉 몰려 있는 상황이고, 또 거기에 나쁘지 않 요렇게만 가고 나머지 대형주가 쉬어가면 나쁜데, 지금 보시면 현대차, 삼성전자, 하이닉스 분위기가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순환매 흐름이 나올 것 같긴 한데, 뭐 일단 흐름 자체는 상당히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이슈의 무게를 잘 따드셔가지고 그 수급이 집중되는 쪽을 좀 집중해서 계속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미사님도 네. 9시 17분 예. 전반전 코멘트. 뭐 그냥 무난한 것 같아요. 뭐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저는 뭐 빠져도 크게 안 빠질 것 같고 올라도 크게 당분간은 못 오르는 게, 일단 뭐 이거는 우리가 딱 예상해도 다음 주까지는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네. 그걸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그냥 좀 올랐다 내렸다, 뭐 트럼프 말 한마디에 좀 변동성은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근데 크게는 안 빠질 게 이미 4월 2일 날 상호관세를 생각보다 좀 약하게 할 것 같고, 지금 일단 정의성 회장이 우리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상당히 그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본다면 한국 증시가 2,600 깰 것 같지도 않고, 당장 2,700을 넘기려면 뭔가 삼성이 좀 변해야 되는데, 뭐 수급이라든가 실적 면에서,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또 당장 뭐가 나오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일단 4월 첫째 주까지는 2,600에서 여기서 어쨌든 계속 좀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반복하는 그런 좀 시간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전략 같은 거는 뭐 이렇게 약간씩 내려오면 기회가 될 것 같고, 이렇게 오늘처럼 오를 때는 그냥 좀 편하게 그냥 지켜보시는 게 좀 좋은 전략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환율은 좀 높은 수준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데, 외국인들은 아직은 막 우리 시장을 적극적으로 떠나고 팔자 뭐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높은 선에서 2,600 중반선에서 지켜주면서 한국의 로컬적인 이벤트를 좀 지켜보겠다라는 스탠스가 어제 오늘 둘 다 좀 읽히고 있습니다. 이따 오후 2시에 그 이벤트에 따라서 수급이 좀 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박하윤 씨랑 수익률 대결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제가 이제 코스닥, 인버스, 더블. 인버스요?
아 따블났어요? 고버스를 사야 된다. 아 고버스. 근데 어제 편입하는 날이 아니어가지고 못 샀거든요. 아 근데 오늘 고버스 좋네. 1% 고버스 해도 1%안 되잖아요. 네? 고버스 해도 1% 안 아니요 2.2%인가 그렇던데? 2.2%나 빠진다고요? 그럼요. 오늘 코스닥이 0.27%인데 하락률이 그럴 리가 없는데. 어떻게 2%가 나오죠? 이상. 3배짜리는 지금 3.3%고 코스닥 고버스 2.05. 요게 항상 그 숫자 맞춰서 가진 않잖아요. 2.01 맞죠? 2.1%. 어디 거예요? 어디 거냐고요?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EX 지수 FOX02T 2.1% 좋잖아요. 아 이거 샀어야 되는데 딱 이거 사고 박하인 씨는 YG엔터 했거든요. 딱 이거 사고 YG엔터 하락하면 오늘 다 끝나버리는 것 같아요. 정의는 승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9시 반이어가지고 광고를 할까? 자료 하나 보고 광고할까요? 여미사님 자료? 아니 요 자료는 이제 그 앞으로 좀 우리가 좀 이제 신경 써야 될 그냥 이벤트만 한번 좀 이제 모아놓은 건데 네. 뭐 아시겠지만 3월 31일은 이제 공매도 재개되고 4월 2일 날 상호관세 그다음에 그 바로 다음에 아마 삼전 실적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이때까지는 누가 봐도 일단 확인하려고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증시는 좀 제한적일 수 있겠구나. 뭐 크게 빠지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요럴 때 만약에 좀 이렇게 흔들릴 때 좀 모아보자라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이제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제일 중요한 게 감세 얘기를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트럼프 도대체 입에서 언제 감세 얘기 나오나 나오겠죠. 그게 빠르면 4월 말이 될 수도 있고 뭐 3분기로 넘어간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관세, 상호 관세가 부과되고 어느 정도 교통 정리가 되면 감세 이슈를 조금씩은 던질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면 그게 4월 말도 될 수 있으니까 4, 5월에는 특히 이제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감세 얘기에 한번 좀 귀를 기울여 보시면 좋겠고, 3분기 넘어가면 이제 뭐 6월이나 7월 정도 되면 삼성전자 엔비디아 얘기가 또 한번 나오겠죠. 왜냐면 그때 엔비디아의 HBM3 12단짜리 이거 공급을 반드시 하긴 해야 되거든요. 약속을 네. 좀 했기 때문에 요게 안 되면 또 우리나라 지수에도 뭐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HBM3 12단이 실제로 물량은 적더라도 일단 승인 받아서 공급되는지 요걸 확인하시고 요게 이제 TCJA가 이게 이제 그 감세안이죠. 근데 이제 요게 올해 말에 끝나거든요. 이제 그래서 요거 연장을 좀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 이제 법인세를 21%까지 깎아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올해 말까지니까 요거 연장하는 법안이 이제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감세안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3분기 그러니까 뭐 2분기 좀 넘어가면서 3분기에는 어쨌든 트럼프의 이 감세안 법인세이나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귀를 기울여 볼만 하고 네. 오늘도 아까 이제 엔터주 얘기하셨지만 11월로 알고 있거든요. 그 경주 에이펙 정상회담. 거기 아마 트럼프도 올 거는 같아요. 사실 이제 관례상 와야 되거든요. 정상들이 다. 그래서 뭐 오면 진짜 역사적인 만남이 되겠죠. 뭐 한국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난다. 정상회담 한다. 굉장히 이제 모양도 좋아 보이는데 어쨌든 시진핑 방한 앞두고 지금 분위기가 좀 상당히 좋죠. 중국의 단체 관광객 3분기부터 비자 면제해 주겠다. 이 뉴스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결국 이런 스케줄들을 본다면 중국에 관련돼서 중국 사람들이 올 때 돈 쓸 것들 그런 것도 이걸 짧게 볼 게 아니라 좀 계속해서 한번 이 이슈까지는 좀 주목해 볼 필요 있지 않나. 그래서 당분간은 시장은 조금 정체되겠지만 이런 이벤트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저는 요즘에 미국 증시가 워낙 좀 많이 빠져 있지만 그 트럼프도 이걸 모를 리는 없거든요. 지금 네. CNN 설문조사 하니까 관세, 외교, 보건 다 지금 부정 여론이 지금 크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에 대한 여론이 지금 사실 좋진 않아요. 근데 모를 리는 없죠. 완전 트럼프는 관종 중에 관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뭐 미국 증시를 달래줄 멘트도 뭐 어느 시점에서는 좀 나오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게 아주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조금 미국 주식 좀 힘드신 분들은 조금 더 뭐 아직 당장은 아니더라도 좀 인내심을 발휘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거 미국 관련된 이슈 그리고 중국 관련된 이슈 아무래도 그런 쪽들이 모멘텀이
계속 좀 자주 나오고 또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 자, 알겠습니다. 광고 하나 하고 갈 텐데요. 이제 날이 따뜻해지면서 운동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라운딩을 가려고 부킹을 하려면은 골프장에 자리가 없는, 이미 벌써 부킹이 다 돼버려서 자리가 없는, 그래서 오늘 골프 치는 분들, 스크린 골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디다스 골프화랑 핑 골프 캐디백을 싸게 가지고 왔습니다. 오. 선생님 요거 혹시 읽어주실 수 있어요? 이거 저한테 골프화를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아, 제가요? 내가 오늘 또 골프복을 입고 왔어요. 기가 막히다. 내가 쇼호스트인지 이야. 내가 MC인지 개그맨인지 내가 뭐 아유. 알 길이 없네. 필드에서의 스타일리시함을 근데- 연출해달래요. 근데 골프복이 잘 어울린다. 잘 어울려. 기럭지가 그냥 진짜 잘 쭉쭉 어울려. 기니까. 아주 기가 골프 막힙니다. 선수라고 그래야 돼. 아디다스 잘 어울려요. 골프화. 네. 국내 백화점 동일 모델이 15만 5천 원이나 하는데 지금 9만 원대 특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9만 9천 원에 매실이겠고요. 국내 정품이고 매장 AS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트위스트 그립감의 방수 니트 소재여가지고 미끄럽지 않고 안정성을 강화했습니다. 이거 막 휘두르다가 미끄러지면 아프잖아요. 그래서 방수 기능으로 필드에서도 안심할 수 있어요. 예, 비와도 껐다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인사이드 깔창이 있어가지고 발 피로감이 최소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장시간 착용을 하게 되잖아요. 필드를 돌면은 편안한 쿠션감 너무너무 좋은 상황이고요. 남녀 공용으로 245mm부터 280mm까지 발큰 사람들까지 다 쓸 수 있습니다. 데일리에서도 쓸 수 있다. 거의 운동화 느낌이니까 한강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실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색깔이 여러 개이죠. 색깔이 지금 약간 분홍이랑 초록이 두 개 있으니까 거기다 이제 라이트 그레이죠. 이게 라이트 그레이, 초록이랑 그레이 같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저거 빨간 거는 다크 그레이라고 합니다. 분홍분홍한데 어쨌든 그렇게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캐디백도 하나 같이 들어주세요. 예, 캐디백. 네. 신발 착용샷과 함께 보여달래요. 이게 19만 9천 원인데 초특가로 17만 원대에 모셨습니다. 17만 9천 원이고요. 무료 배송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정품 보장이에요. 그래서 국내 AS 다 가능하고요. 삼양 인터내셔널 정품이라고 합니다. 요 라이트 그레이 컬러로 깔끔한 디자인. 골프 칠 때는 이렇게 지금 댄디 스타일로 탁 하고 왔을 때 이 깔끔한 고급스럽고 캐주얼한 분위기가 매우 중요하겠죠. 남녀 공용으로 사용하니까 요 색이면 사실 그냥 무난무난한 것 같아요. 그리고 PU 원단을 사용을 해서 가볍고 견고합니다. 내구성과 휴대성이 모두 확보가 되어 있고 실형등이 포켓이래요. 우산 꽂이 등도 편의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되게 편해 보이는데 스타일리시하고 그 다음에 핑골프 캐디백을 한꺼번에 가져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명인커가 하니까 거의 모델이네요, 모델. 제가 들면은 약간 보따리상이 면세 물품 들고 가는 그런 느낌 날 것 같은데, 이야, 확실히 이제 팔다리가 길고 쭉쭉 기니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영업 멘트로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나 막혔습니다. 예, 아우, 네. 어마무시하네요. MC로 섭외해놓고 자꾸 쇼호스트를 시키다가 이제는 모델까지 하래. 대단합니다. 예. 자, 그래서 골프화랑 골프 캐디백 저희가 이거 그 정품이에요. 이거 병행 수입이 아니라 국내산 정품이고요. 국내 매장에 제품 공급하는 업체로부터 사입을 했고 정품 AS 모두 가능합니다. 핑 골프 캐디백 요거는 되게 비싼 건데 저희가 17만 9천 원에 가져왔고 아디다스 골프화도 요즘에 골프화 잘 안 신어요. 운동화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추세가 골프 그 신발 추세가 운동화로 많이 바뀌어서 15만 5천 원짜리 국내 정품인데 9만 9천 원에 저희가 드리고 있고요. 요거 저희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렸으니까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구매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골프용품 어차피 사야 되는데 오늘 여기서 좀 싸게 구매하실 분은 구매하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편해요. 제가 딱 신어보니까 진짜 편합니다. 그리고 요거보다는 요 색이 조금 더 라이트 그레이가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취향은 요게 조금 더. 음. 오케이, 자 끝. 보노님 자료 오늘 알아야 되는 경제 헤드라인 한번 볼까요? 네, 요거는 좀 슬픈 얘기긴 한데 산불 얘기입니다. 이제 산불이 굉장히 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원래 사진 막 좀 불 많이 난 걸로 했다가 좀 바꿨습니다. 어쨌든 산불이 한 곳에만 나는 게 아니라 지금 봉시다발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있고요. 제 그 친지분도 어제 대피를 하셨거든요. 근데 상황을 들어보니까 진짜 엄청 심각하다라고 해요. 막 바람돼서 불길도 엄청 빨리 번지고 해가지고 네. 아무튼 근처에 화재 이슈가 있으시면은 미리미리 좀 대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여러 군데에서 이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 것 같으니까 확실히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좀 안 좋은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요즘에 진짜 현장이나 이런 쪽은 안 좋은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일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제가 요즘에 또 대학생 친구들이나 졸업한 친구들도 한 번씩 만나서 막 인터뷰를 해보는데 네. 확실히 취업 전선이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매일 나오고 있는 내용인데 그만큼 약간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내수에 집중되어 있는 산업군보다는 좀 변수, 대외 변수를 많이 봐야 되고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 대통령 발언까지 다 들어봐야 되지만 어쨌든 수출 쪽으로 많이 쏠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내수 쪽으로 뭔가 움직이려면 정말 명확한 이벤트가 있지 않으면 힘드니까 좀 산업 포트폴리오 짜실 땐 당분간 수출주 중심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좀 여담이긴 한데 요즘에 이제 남녀 갈등이 또 엄청나게 어렵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 약간 정치적인 부분으로 기사는 나오긴 했는데 사실 이게 한 5년 전? 거의 10년 전부터 이게 발생을 하기 시작했고 이게 점점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좀 화합을 많이 하고 어쨌든 더 성장을 해야 되니까 이런 내용들이 좀 좋은 내용들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양극화는 남녀도 있고요. 또 젊은 세대 또 그리고 어르신분들 네, 차이가 많이 이런 그리고 또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에 대한 양극화. 또 뭐 그런 양극화가 지금 뭐 사회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약간 극단에 지금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혼란스럽고 어려운 세상이구나. 요거 다시 한번 좀 네. 느끼게 됩니다. 예. 정치 성향도 그렇고 솔직히 3%나 막 이런 데서 혹은 뉴스적으로 우리가 정치 뉴스 뭐 얼마나 다룹니까? 그렇죠. 예. 해봤자 정책, 그것도 상법 개정, 뭐 금투세 요 정도 얘기였는데 지금은 사실 정치 얘기 영향을 주니까 얘기하는데 이제 또 네, 서로 이해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예. 자, 보노님의 뭐, 끝나나요? 하나 더 있네. 하나 더 해보면 네. 이 소비 소득이 19% 뛸 때 씀씀이는 44% 늘어났다. 이게 결국에는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제가 요즘에 이제 물건들 좀 비싼 고가권도 이제 영업점을 방문을 해서 막 물어봤어요. 그 파시는 분들한테 도대체 가격이 예전에 살 때 대비해서 너무 비싸. 이거 왜 이러는 거냐. 그러니까 대부분 공통점이 있었던 게 뭐냐면 코로나19가 지나가면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뛰었다. 네, 그 얘기를 공통점으로도 하시더라고요. 맞네. 근데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거치면서 지출이 많이 늘어나고 그때 전후로 한번 가격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되게 깜짝깜짝 놀랍니다. 진짜 가격이 많이 뛰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보다 한 30%가 뛰어서 사실은 씀씀이가 는 게 아니라 물가가 올라서 똑같이 쓰는데 소비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라서 이런 내용들도 조금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전보다 돈을 많이 쓴다라고 해보시면은 네. 가계부 한번 써보시면은 생각보다 별로 안 썼는데 돈은 많이 나가는 많이 나가요. 그런 상황도 체크를 해보실 수 있을 것 너무 같습니다. 비싸. 먹고 사는데 숨만 쉬어도 자꾸 거기다 또 국민연금하고 저기 건강보험료도 오르잖아요. 올랐고 오른다고 계속 늘어나고. 염사님 공감 안 하시네요. 아니 왜 돈 많이 버시나 봐요. 물가? 저는 뭘 먹길래? 아유 참. 알겠습니다. 코로나 때 이제 집에 있을 때는 언택트 뭐 그래가지고 뭐 배달 시켜 먹고 막 그런 것들이 당연히 비용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내 월급은 안 늘고
그 비용은 그대로고. 그죠. 더 늘어났죠. 오히려 더 네, 늘어나고. 물가는 오르고 네.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안 떨어지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좀 맞아요. 이게 바뀌면 네. 상황이 바뀌면 올렸을 때 올렸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호텔이나 이런 데 가보면 성수기 때 비싸졌다가 다시 비수기면 떨어지잖아요. 네. 그게 정상 아닌가요? 근데 뭐 먹는 거나 이런 거 계속 올라가기만 하니까 레벨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네, 좀 이거 너무 심각한 것 그러니까 뭐 이번에 그런 거 보면 주식 투자를 또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왜냐하면 농심이 신라면 천 원으로 올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소비자는 정말 짜증 나죠, 당연히. 그렇죠. 물가 이거 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업체 다 올리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해지하는 방법은 주식 투자로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돈을 많이 예. 아니면 음식료 기업을 내가 이해서 그럼 돈 벌겠네 해서 그걸로 뭐 해지라든가 그런 방법밖에 없는데 어쨌든 그 주식 투자 또 안 하려고 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위험하니까. 맞아요. 근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도 이제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계속 물가 이렇게 오르는데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은 점점 떨어질 텐데 그렇죠. 사장님이 뭐 월급 올려줄 것도 아니고 쉽게. 음. 네, 그러니까 참 이게 고민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건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이게 문제가 이게 물가라는 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네. 레벨 자체는 계속 올라요. 어쨌든. 그렇죠. 예,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제 미국의 계란값이 반토막 났어요. 고점 대비해서도. 음. 근데 예전보다 여전히 높아요. 근데 그 수준이 또 유지돼 버릴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물가는 계속 레벨이 올라가니까 결국엔 이제 장기적으로 이런 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연준이 아마 금리를 쉽게 못 내리는 것도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아, 참 진짜 쉽지 않습니다. 예,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진짜. 예. 자, 알겠습니다. 9시 45분 시장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돌아와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3% 상승폭을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코스닥은 0.5% 마이너스 707 여기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수급은 아까랑 좀 비슷한데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조금 더 늘은 그 정도. 그리고 기관계 수급이 코스피에서 조금 더 늘어난 그 정도 수준입니다. 코스피 대형주가 역시나 잘 가고 있고요. 아까랑 별다른 게 없습니다. 오늘 역동성으로 따지면 시장이 진짜 재미없습니다. 어제 오늘 다 재미없죠. 정말 재미없어요. 다 재미없어요. 월요일 날 한번 이제 한덕수 총리 한덕수 대행 선고 입고 나가지고 한번 딱 출렁이고 나서는 그 뒤로는 계속 좀 소강 상태, 약간 지지부진한데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 내려가는 종목 아까 말씀드린 거랑 거의 똑같고요. 별다를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것도 똑같네요. 역시나 이제 제약바이오. 그거 한번 여쭤보죠. 알테오젠, 네이처셀, ABL, HLB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오늘 2%에서 많게는 7%까지 제약바이오 종목이 전체적으로 다 떨어집니다. 오늘 수요일이고 목요일, 금요일 지나가면 제가 아까 그 코스닥 어제 그 고버스 산다고 이야기한 것도 네. 그 이유 때문이었잖아요. 이제 다음 주에 공매도 재개되면은 네. 여기 코스닥에 지금 잘 갔었던 종목들이 슬슬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가면서 차익이 나올 거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게 과연 공매도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뭐 투심이 안 좋은 건지 얘네들을 노리려면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원래 제약바이오 하시는 분들은 또 어느 섹터로 옮겨가야 하는지 아마 안 옮기실 거예요. 바이오를 하시는 분들은 바이오에서의 있어요. 주는 도파민이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갈아 끼우지는 않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그분들은 그 안에서 종목을 교체를 하던지 아니면 언제 더 살지 그걸 저는 고민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도 폐암이라는 이슈가 좀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초록 나왔을 때 한번 좀 꿈틀 하고 근데 수급이 그쪽으로 지금 노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공매도 얘기까지. 그러니까 새로운 뉴스가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공매도라는 그런 부담. 그리고 사실 공매도가 일어나면은 바이오는 항상 좀 괴롭힘을 많이 당했거든요. 거기다 미국의 국채 수익률도 조금의 부정적인 스탠스로 가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 우호적이지 않아서 그렇긴 한데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이렇게 막 펀더 자체가 바뀌는 이슈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 기술 수출하고 로열티 계속 받고 그런 기업들은 조금 저는 오히려 눌려주면 그럴 때마다
좀 확대를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방향성과 또 이제 운용 기간에 따라서 바이오는 멘트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보시면 지금 좀 도망가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죠. 하지만 좀 중장기로 본다면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가 또 기회니까 그런 뭐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염이사님은요? 네, 제약바이오. 뭐 제약바이오가 펀더멘털이 이게 변화는 없어요. 이게 뭐가 정말 회사에 문제가 발생했거나 뭐 그렇다면 또 모르는데 뭐 그런 건 또 아니고 뭐 누가 봐도 다음 주 공매도 앞두고 벌써 좀 긴장하는 거죠. 이미 지난주 후반부터 긴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슬슬 이제 매물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 타겟 아닌 데가 어딜까 또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좀 옮겨가는 것도. 그러니까 오늘 보면 뭐 삼성전자, 현대차도 물론 이슈는 있지만 워낙 빠져 있었고 배터리주들도 이미 뭐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들이 좀 공교롭게 오늘 또 다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수급적인 약간 변화는 생겼다. 근데 바이오 하신 분들이 이제 공매도 때문에 난 바이오 팔고 현대차 해야지 그러신 분은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좀 일부 내가 100주 갖고 있으면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한 30주 팔아놓고 한 이제 30주를 다시 좀 공매도 때문에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날 네. 뭐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 그때 혹시라도 한 번 더 밑으로 쭉 밀린다면 재매수를 해볼까 아마 그런 생각들은 하시겠죠. 트레이딩 관점에서. 아니면 나는 그런 거 잘 못하니까 그냥 냅두고 이 변동성 그냥 견뎌내겠다. 그리고 현금 더 태워서 만약에 내려오면 더 사야지. 이러신 분도 분명히 계시겠고. 근데 거기서 핵심은 이 기업이 어쨌든 이제 그 바이오주들도 워낙 성격이 다르니까 공매도 충격이 나오는 걸 잘 소화하고 결국 나중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뭔가 확실한 뭐 기술이나 이런 걸 갖고 있는 기업인지 아닌지 그거에 대한 고민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어쩔 수 없는 또 통과 의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1년 5월에 공매도 한번 이제 재개됐을 때 네. 제 기억 나거든요. 그날 주식시장 한번 급락했었어요. 그 당일날. 굉장히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 2, 3일 후에는 그냥 다시 다 원복돼가지고 큰 영향은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그럴 것 같아서 뭐 바이오 투자분들이 이것 때문에 그냥 팔고 도망가지는 저는 않을 것 같고 그냥 일시적인 저는 그냥 변화 정도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알겠습니다. 자, 9시 41분쯤에 나온 지금 뉴스로는 중대본에서 산불 관련해서 브리핑을 했나 봅니다. 산불 사태가 돌아가신 분이 18분, 중상 6명, 경상 13명 이렇게 해서 역대 최악의 산불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 좀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참 나라가 좀 전반적으로 좀 어수선하면서 이런 비참한 소식도 있고 빨리 좀 회복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안 좋습니다, 분위기가. 자, 그럼 9시 52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연미사님, 뭐 종목 관련된 자료 한번 더 보여주신다면? 네, 뭐 종목이라고 할 섹터? 건 없고 뭐 이번 저도 이제 자료 준비해서 좀 마땅한 좀 이슈는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나마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저도 이제 생각이 약간 하나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뭐 우리나라 기업은 아니고 이제 우리 사학기미분들이 제일 많이 갖고 계신 테슬라. 테슬라. 얘기를 좀 하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제가 2달 전에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 뉴스 보고 만든 자료에 왼쪽에 있는 게 그때 테슬라 주가가 이제 $400 왔다 갔다 할 때예요. 근데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익은 다 꺾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주가만 날아간 거예요. 근데 그때 제목이 뭐냐면 테슬라를 달나라로 보낸 트럼프 이거였어요. 단지 너무 트럼프 때문에 이제 거품이 낀 거예요, 당시엔. 근데 이제 그게 결국엔 이렇게 빨리 또 빠질 줄 몰랐는데 반토막까지 지금 초래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다 빠졌거든요. 많이 빠지기는. 이제 오른쪽인데 지금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최근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왔던 기사인데 여기 써 있는 거 보이시죠? 나는 샀다. 이 차를. 이게 테슬라 모델 3거든요. 3라고 하는데 일런이 미치기 전에 샀다 이거. 아하. 그러니까 지금 일런을 미쳤다고 표현해요. 제정신 아니다. 그러니까 내 차 공격하지 마라. 그렇죠. 나는 이 차를 일런이 이런 짓 하기 전에 샀기 때문에 상관없다. 왜냐하면 진짜 이렇게 테러 당하고 있어요, 실제. 약간 3.1절에 렉서스나 토요타 뭐 네, 이런 맞아요. 차주들이 가끔씩 테러 당하는 네.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비슷한 뭐 지금 비난하고 근데 얼마 전에 뭐 보셨죠?
그 트럼프는 테슬라 차 샀잖아요. 백악관에서 직접 샀고 이게 상징하는 게 뭐냐면 굉장히 좀 클 수 있죠.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테슬라 이제 자동차를 구매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악재를 이제 다 알잖아요. 그리고 테슬라 전기차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네. 이 일론 머스크의 행동에 비난하는 거지. 전기차 잘 만들잖아요. 테슬라 타신 분들 중에 테슬라 차 안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대부분 그 안에 있는 뭐 편의 시설이나 소프트웨어 뭐 가격도 그렇게 또 나쁘진 보조금 받으면 나쁘지 않다 보니까 네. 그 본질은 바뀐 게 없는데 불과 한 두 달 만에 주가도 그렇고 트럼프 아니 그러니까 이 테슬라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져 버린 거예요. 근데 아시잖아요. 주식은 또 반대로 해야죠. 예. 특히 테슬라는 그런 것 같아요. 모두가 비난할 때 하면 성공했고 그러니까요. 그게 테슬라 분들이 항상 성공했던 성공 방정식인데 지금 한번 보시라 이거죠. 테슬라의 본질이 없어졌나? 그건 아니거든요. 6월에 또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나올 거고 대기하는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는 빠질 걸 볼 게 아니라 좋아질 게 뭔지를 찾아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반대로 이제는 테슬라를 그래서 이 테슬라에 대해서도 그 댄 아이브스 여기 한번 나오셨잖아요. 네. 그분이 최근에 워낙 강세론자잖아요. 얘기했어요. 빨리 테슬라 CEO로 복귀하라고 했는데 당장 복귀는 어렵죠. 당연히 그거 끝내야 되니까 활동을. 근데 어쨌든 지금은 비난만 할 게 아니라 테슬라를 다시 한번 좀 또 본질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고 좋아질 건 또 찾아보자. 주가 이미 반토막 났으니까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또 잘 되면 우리 또 2차 전지한테 좋은 거잖아요.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테슬라가 고점이 얼마였어요? 450인가 60. 지금 얼마예요? 지금 200원 올라졌죠? 230달러였나? 어제까지 한 250. 280 정도. 280. 네. 조금만 이게 더 215까지 빠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한 번. 네, 거의 그 정도까지 예. 빠졌습니다. 네. 좀 내려오면 지금 오늘 288. 사고 싶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문제입니까? 국장이 개판이 됐는데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국장 뭐 2,600 중반까지 올라왔으면 뭐 많이 국장이 올라왔죠. 왜 개판이죠? 좋아요, 좋아요. 괜찮은데? 반도체 돌아가고 그리고 저기 뭐냐 저 조방변 좋고 제약바이오도 또 재밌게 잘하는 분들도 많고 엔터도 많이 회복했고 좋은 거 많습니다, 국장. 예. 가끔씩 이상한 뉴스들이 나와서 그렇지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럼 9시 56분 지나가고 있어서 이제 마감을 해야 됩니다. 뒤에 아침엔 투자팀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두 분 마감까지의 전략 오늘은 요렇게 하자라는 코멘트가 있다면 박창훈 본부장님? 일단은 뭐 수급이 쏠리는 쪽은 지금 계속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근데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재미를 보기가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요. 일단 오늘 하루 정도 그냥 보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번 주 스탠스 자체가 굳이 무리하게 의사결정할 필요가 없다. 왜? 특히나 현금이 있다면 왜냐면 4월 2일을 보고 나서 해도 늦지 않고 4월 초에 또 삼성전자 관련된 이벤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것들을 보시고 나서 결정을 해도 전혀 늦지 않아요. 그 좀 어쨌든 추세 매매 하시는 분들은 그 초반에 뭐 3% 5% 이게 엄청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미사님은요? 네, 저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무리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이벤트가 대기하고 있는데 그걸 확인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그렇다고 밑으로 크게 밀리지도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다만 이렇게 플러스 난 날보다 오늘은 어쨌든 뭐 코스핀 플러스니까 조금 어제처럼 이렇게 마이너스 난 날 이렇게 비중을 늘려가는 게 더 편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간간히 좀 밀릴 때마다 내가 사고 싶은 게 있으면 그때 투자를 하시고 지금 오늘 같은 날은 그냥 좀 움직임도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좀 관망하는 게 좀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따가 또 오후 2시에 또 정치적인 이벤트 요게 또 수급이랑 장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뭐 영향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때 전후로 해가지고 움직임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또 오늘 요런 장에서 또 가만히 계시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테마성인 그런 종목을 따라서 소액으로 조금씩 해보는 것도 재미를 찾는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요거 신고 골프를 나가셔도 될 거.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오는 아침엔 투자팀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화이팅 하시고요. 3시 20분에 클로징 벨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